즐거운 수업생활 짜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차 함수입니다. 자, 2차 함수 기출 분석 문제 첫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막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게 좀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어떤 건지 자,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있으면 3,1이 꼭지점인 거 알죠? 3,1이 꼭지점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알겠죠? 자, 이제 이런 핵심적인 거 몇 가지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다. 이렇게. 자, 3,1을 찍고 관련된 걸 좀 찍어 보면서 보면 되겠어요. 자, 꼭지점이 3,1이니까 뭐 적당히 여기 1 잡고 3,1을 좀 잡아줍니다. 여기가 꼭지점이다 그 말이야. 꼭지점이고 최고차항이 음수죠.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라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같은 거, y절편 같은 것도 좀 찍어주는 게 좋아요. y절편은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0. 자, 0을 넣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고 그것의 제곱이니까 9죠. 9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8 더하기 1, 마이너스 17. 이게 0일 때 마이너스 17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지나는 거지. 좀 정확하게 뭐 멀리까지는 안 해도 되고 0일 때 마이너스 17 보면 대충 여기쯤 잡고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야. 그리고 음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가 꼭지점이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다. 반대쪽은 또 이렇게 간다 그랬지. 자,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다 그 말이야. 이걸 보고 이제 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첫 번째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위로. 자, 이 모양 자체를 위로 볼록이다 했지. 혀를 위로 볼록 내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혀를 위로 볼록 내밀었다. 위로 볼록이다? 맞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선을 말하겠어요. 이 선의 이름은 x는 3이라는 직선이지. 3을 지나고 있잖아요. x는 3 그 말이야.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x가 3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x가 3보다 클 때 그 말은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는 여기 오른쪽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x가 증가할수록 y값은 내려가는 거지. 감소하지. 그래프가 좀 내려가고 있잖아. 점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그 말이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맞다 그 말이에요. 4번 y절편은 마이너스 17이다. 자, y절편은 계산해줘. 아까 마이너스 17이다.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그래프다. 자, 이것은 기본 그래프니 이 그래프에서 x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x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럴 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 한다고 했어요.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이 더하기 써진 것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지. 그래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2번이죠. 그래프를 딱 그려보고 y절편 같은 거, 꼭지점, 대칭 쪽 이런 거 관련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그려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상수식값. 자, 이런 거 뭡니까? 그냥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고 2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대로 넣는다면 넣는 데 모습을 쓰면 y값이 2고 자,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쓰고 x의 제곱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그 말이지. 여기도 x가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더하기 c 그 말이야. 자, 이런 말이지 그냥.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그냥. 자, 우변은 요거 마이너스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1 그 말이죠. 오케이.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더하기 c 그 말. 정리하면 c 빼기 3이죠. c 빼기 3은 2 그 말 되는 거지. 얘가
C 빼기 3이니까 뭐 C 값은 5라는 거 뭐 알겠죠? 자, 이것은 뭐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차함수 식을 구하자.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그래프 식을 구하자. 자, 근데 이차함수 그래프 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종류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하고 이제 만약에 꼭지점이 나와 있다. 여기처럼 꼭지점이 나와 있어요. 꼭지점에 x좌표가 좀 써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뭐 꼭지점에 x좌표만 나와 있을 때는 표현상 뭐 이렇게 쓰는 거지. a하고 x, 자, 마이너스 1가 꼭지점이다 그러면 플러스에 대해 제로 쓰는 거지. 그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니까 q. 이렇게 쓰면 표준형이라고 그러지. 자, 저 식을 꼭지점 x좌표를 마이너스 1,2니까 그렇게 반영해서 써주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저렇게 딱 쓸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모든 식을 그냥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일반형으로 쓴다면 이것은 y절편이 아니야. y절편이 6이지. y절편이 6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 이것은 이제 일반형으로 쓸 때 y절편이 6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라서 이거 다 없어지니까 요 녀석이 바로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b 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차함수 좀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가 꼭지점 x좌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 x절편이지 지금. 이차함수는 뭐라 했냐면 좌우 대칭이라서 이렇게 갔을 때 이런 간격이 2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도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 그러니까 이것은 1,0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꼭지점의 특징을 좀 활용하면 대칭 두 개 특징을 활용하면 자, 이거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1이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1이 x절편이다. 그럴 때 절편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이차함계수를 놔두고 자, 1,0을 지난다. 여기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구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써서 구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편할까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렇게 쓰면 뭐야? 이것은 미지수가 A2 두 개지. 이것도 AB 두 개지. 근데 요거 보세요. 요것은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구하기가 편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으면 이거 어느 것에다가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여기 지나가는 좌표 요거 대입도 하고 꼭지점도 막 대입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게 제일 편하지. x절편이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면 바로 이차함수식이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자고 말이야. 여기다 뭘 넣으면 되느냐? 여기에 0,6 지나잖아요. 요게 이제 x절편이 나와 있는 식인데 0,6이니까 0,6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 0,6 지나니까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지. 6은 0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3이죠.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3a 구할 때는 바로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만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저 녀석이 구하는 식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하는 식인데 구하는 식은 이대로 놔둬도 되고 이것을 전개해서 자, x 제곱인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x 마이너스 1x 플러스 2x지. 플러스 2x인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요거니까 플러스 6. 자,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식이다 그 말이야. 전연사 식을 구해라 그러면 정리해서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써놔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표준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다시 요 녀석을 저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써주면 이차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이차함수 요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난다. K값 이런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대표 문제인데 평행이동식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평행이동식 쓰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식을 이렇게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x 더하기 이렇게 쓴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플러스 1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반대로 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쓰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 y축으로 3만큼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이 그렇게 이동한 거죠. 그냥 자, 평행 이동식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1,k를 지난다. 자, 1,k 지난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 녀석이 1,k 지나니까 자,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k는 여기다 1 들어가면 2의 제곱 4죠.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 얼마 됐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k 값은 마이너스 5다. 자, 이번엔 자, 다음은 이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이다. APQ의 부호를 구해요. 자, 또 부호 구합니다. 부호.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만 딱 그려놓고 APQ의 부호. 자,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꼭지점의 좌표나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자, 일단 APQ인데 모양상 A 이렇게 있을 때, 자, A라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A라는 것은 그래프 모양하고 관련있다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볼록일 때는 음수라고 했지. A 값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프 모양을 보면 양인지 음인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음수고,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 양수라고 했지. 자, A 값은 지금 음수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꼭지점을 찾는 겁니다. 꼭지점. 이것의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의 좌표를 딱 보고 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 콤마 그 말. 그 다음에 q 그 말이에요.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는 꼭지점을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p 콤마 q. 자, p 콤마 q가 아닙니다. 여기가 빼기 p라고 되어 있을 때는 p 콤마 q. 더하기 p일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p 콤마 q예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야. 자, 이 좌표를 여기다 적용해 보는 거야. 여기가 꼭지점이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p다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p 콤마니까. Q는 여기가 지금 Q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P가 0보다 오른쪽 쪽 양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배 하면 음수다 이 말이죠. 그치? 자, P 값은 음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Q 값은 또 여기니까 당연히 Q 값은 그냥 양수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A 음수, P 음수, Q 양수 그 말이에요. 자, A는 음수. P도 음수, Q는 양수. 자, 이렇게 APQ의 부호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다음은 원점 5와 점 A 8,0을 지나는 여기 8,0입니다. 이 말은 없어도. 자, A 8,0을 지나는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이다.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자, 꼭지점을 P로 할 때 삼각형 OPA의 넓이는 자, OPA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말이에요. 자, 그림이 조금 표시가 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원점 5와 여기를 지난다 그랬지. 원점 5 여기를 지나고 A가 여기인데 이거 8,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차함수가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원점 지나서 이렇게 가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P라는 것은 꼭지점이라겠지. 여기가 지금 P예요. 지금 여기가 A고. 자, 그랬을 때 OPA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구할 거지.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합니다. 지금 넓이를 구해. 자, 근데 넓이 구하려면 자, 이것은 지금 여기 길이가 나올 때 지금 8,0이니까 여기 길이 8이라는 거 나와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 녀석이 이제 누구냐 이제 그거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원점하고 8을 지나다 보면 이 가운데는 그냥 4인 겁니다. 여기 x좌표가 4. 꼭지점 x좌표가 4 그 말이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꼭지점 x좌표에 대해서 y값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y값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지. 이게. 자, 근데 뭡니까 이제 8,0 지난다 또는 0,0 지나고 8,0 지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다가 8을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겠지. 물론 0로도 0이 나오고요. 자, 근데
8을 넣으면 여기가 이제 8을 넣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가 8,0을 지나니까 8,0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예, 대입해서 보면은. 자, 8을 넣으면 8의 제곱 64 나누니까 32죠. 이렇게. 여기는 빼기 8a 그 말이지. 자, 이런 녀석이 0이야. 예, a 값이 뭐야? 4죠. 지금. A 값이 4라는 게 나왔어. 자, A 값이 4라는 게 나왔으면 여기는 4,니까 이제 A 값 대신에 4를 넣어주고 A 값 대신에 이제 4를 넣어야지.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고 보관해야 돼. 자, 4를 넣고 여기 이제 4일 때 함수값 아니야. 4일 때 함수값이니까 이제 4를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4를 넣으면 여기 이제 계산하면 4의 제곱 16에다가 나누기니까 8이죠. 8 빼기 4, 16이지 이렇게. 이거 뭐야? 계산이 마이너스 8 하냐. 자, 지금 여기가 y값이 마이너스 8이다. 그 뜻이야. 마이너스 8. 여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8이죠. 길이가. 요 밑변으로 하면 되지. 밑변의 8, 밑변 8. 높이가 이 녀석이니까 높이도 8이죠. 지금.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지. 여기서 64 나누기 31가 되겠네요. 자, 이 참수의 꼭지점 같은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세 점 여기를 지나는 이 참수의 식을 구해라. 이 참수의 식 구하기. 자, 근데 점이 3개가 주어졌어요. 그냥 점이 꼭지점이 아닌 점이 3개가 주어지거나 그러면 일반형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일반형이라는 것은 이걸 일반형이다 그래요. 물론 어느 식에다 넣어도 답은 나오지만 가장 편한 것이 일반형이라는 거예요. 점이 그냥 꼭지점하고 상관없이 점이 3개 주어지면 그냥 일반형에 든다. 그 중에서 0,1이라고 주는 거예요. 0,1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0, 이렇게 0, 0 집어넣으면 y가 1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여기가 다 0이니까 c가 1 그 말이지. 즉 상수항을 말하는 거예요. 방함수에서 x가 0일 때는 그게 상수항을 말하니까 이 c가 바로 1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0,1을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식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b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점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1,2니까 1,2 땅에서 식을 만들면 돼요. 자, 2 넣었을 때 식은 뭘 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2니까 얘가 2다 이런 말 생겨. 이런 시간에 있는 거지.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하면 되겠지.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시간이 생겼어요. 자, 이번에 또 하나 마이너스 1,4니까 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때 값은 또 4다 그 소리가 돼. 이런 말이죠. 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적으니까 플러스도 a고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b지 더하기 1이고 이 값은 또 4다 그 말이 이렇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a 빼기 b는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a 빼기 b는 3이다. 자, 이런 식이 생긴다고 말. 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려면 이제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냥 위아래 더하면 b가 사라지고 2a지. 2a는 1 더하기 3, 4. 자, a가 바로 2라고 나왔어요. 자, a가 2라면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자, b 값은 또 마이너스 9 말고. 자, a가 금방 나왔어요. 이 참수식은 a 대신에 2 넣고 그러면 y는 2x 제곱이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저렇게 생긴 이 참수식이다 그 뜻이 돼요. 이것은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대입해서. 자, 8번에 이 참수 이것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mx 위에 있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m 빼기 n의 값은 이제 말이 조금 더 복잡해졌지. 자, 어쨌든 요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꼭지점을 있으니까 저것의 꼭지점을 찾아야지. 자, 꼭지점의 공식. 꼭지점 x좌표는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2차원의 개수예요. 2a분의 b는 1차원의 개수. 자, 꼭지점의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공식에 넣으면 딱 돼요. 꼭지점 x좌표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a는 2차원 개수 얘는 1차원 개수. 딱 넣으면 돼.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약분해서 1이지.
1컴마에 꼭지점 있다고 1컴마에. 자, x좌표가 1이면 이제 y좌표는 대입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 1만 하면 돼. 1 이렇게. 자, 1은 뭐야?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하니까 3이죠. 3 그만해. 자, 꼭지점이 1,3에 있구나 그 말이야. 자, 꼭지점이 1,3에 있는데 그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 자,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1하고 3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m 더하기 n이 3이다 그 되겠어. 여기다가 1,3 넣을 거니까 1 넣으면 m 더하기 n이죠. 그게 3이다 그 말 되지. 자, 꼭지점이 저기 위에 있다 그 말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아, 이런 관계가 일단 하나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했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자,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 x좌표. 뭐,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교점이라는 것은 이거 연립방정식의 해 된다 했어요. 연립방정식 해라서 교점이란 말 나오면 이것과 이것을 는 하고 mx 더하기 n 자 이렇게 생겨나서 연립방정식을 생각하라 뜻이야. 알죠? 자, 요것은 이제 연립방식을 풀어가는 이야기고 자, 교점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연립방식 모양이라서 넘겨서 좀 정리하고 그래야 되겠지. 정리해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하려면 이 녀석인데 다 왼쪽으로 좀 넘겨온다거나 반대로 얘가 오른쪽 넘어가거나 하면 되겠지. 자, 좌변을 여기 최고창 넘치니까 이 녀석을 우변으로 넘겨서 좀 정리한다 해봐요. 이 녀석을 우변 넘기면 x 제곱으로 가겠지. 플러스로 mx가 있고 여기 mx가 있는데 여기는 넘어가서 빼기 x니까 m 빼기 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도 넘어가니까 플러스 n 빼기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으니까 는 0이지. 는 0인데 는 0을 오른쪽에 쓰면 이렇게 자, 정리하면 일단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이 방정식에 대해서 뭐예요? 근데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교점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래요. 네. 지금 이제 이차함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최고점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직선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때 가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지금 교점이다 그 말이야. 네, 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야. 네, 교점 x좌표 보면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다른 말로 이 방정식의 근. 네,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x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로 미지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것의 근이라는 것은 뭐야? 근의 공식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자, 이거 바로 뭐 인수분해나 이런 게 조금 저기 하죠.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으면 자,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관계식을 좀 대입할 수도 있어요. 정리할 때. 대입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대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n자를 좀 없애고 싶다. n에 대해서 요거 n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다면 넘어가서 3 빼기 m 이렇게 넘어가서 3 빼기 m n 자리에 3 빼기 m 이렇게 넣는다면 요 자리에 이렇게 넣는다면 여기 뭐가 됩니까? 이제 3 빼기니까 1 빼기 m이 되겠지. 1 빼기 m 그 말이야. 이 녀석이 n 자리에 만약에 3 빼기 m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라서 좀 불편하면 하나를 대입해서 없앨 수 있어요. n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거 빼기 2 그 말이야. 지금 이거 빼기니까 1 빼기 m이지. 1 빼기 m 그 말이야. 이렇게 이 녀석은 0 이런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태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모양을 바꿔서 1 빼기 m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m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왜냐하면 인수분해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을 이제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뭐냐면 xx하고 얘를 m 빼기 1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누고 이거 하나 이렇게 나누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둘 중 하나 마이너스 갖다 줘야지. 근데 이렇게 나오도록 하려면 이렇게 나오도록 하려면 m 빼기 2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m 빼기 1x 해야 돼. m 빼기 1x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갖다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또 마이너스 1x 되는 게 그래서 이거 더하면 m 빼기 2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모양상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상태 이렇게 여기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의 해가 뭡니까? 이렇게 있을 때 x 빼기 1이니까 x는 1 그 말이지. x는 1이 하나가 해보려. 1이 하나고 하나는 요렇게니까 요 녀석의 마이너스 1배인 마이너스 m 더하기 1. 자 요것이 바로 즉각인 거지. 자 요것을 인수분해해서 모양을 보면은 요것이 해인 거야 지금이. 문자가 들어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요. 요것이 해인데 그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것과 이거 더한 게 1 더하기 마이너스 m 더하기 1 얘가 바로 3이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죠 지금이. 자 이거 상수끼리는 2고 2 빼기 m이지. 얘가 3 그만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m 대신에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n값은 뭡니까? 이제 n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더해서 3이 되나요? 얘는 4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저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8번인가요? 여기서 이제 m 빼기 n인데 m 빼기 n은 뭡니까? 이제 m 빼기 n. 자, m 빼기 n은 마이너스 m 빼기 n이 4죠 중에 n이 4죠 중에 거꾸로 썼나요? 안 되고 맞네. n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그 말이고 빼기 n 4 그 말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그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요것에 이제 교점 x좌표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방정식을 풀어가야 되는데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길 수 있어요. 자, 길고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근의 공식에 넣어서도 풀 수도 있어요. 이 녀석을 근의 공식에 넣어서 뭐 x값을 근의 공식에 넣는다면 근의 공식은 우리가 공식 알죠?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것의 마이너스 1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것의 마이너스 1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여기에 뭐가 좀 긴 식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네, 이제 이게 뭐가 들어가든 간에 자 이것의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걸 합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합한다면 어떻게 돼요? 합하면 2분의 이거 더하기 여기를 만약에 판별식 d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루트 d 말이야. 이게 한 근이야. 지금 플러스 있는 걸. 또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d 그 말이고. 여기 이제 요 녀석이 마이너스 b 플러스 b고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이것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든 근인데 그때는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지. 두 개가. 이게 두 근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게 할 거다 이 말이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사라지게 돼서 더하면 2분의 하고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끼리 더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이것이 이제 두 분의 합인 거야. 이 두 분의 합이 뭐 저기서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약분해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m 더하기 인가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라서 아까 이제 계산이 조금 어디 잘못됐네요. 계산이. 자, 이렇게 됐으면 요것이 지금 2니까 m이 5네요. 자, 아까 계산이 뭐 어디 잘못됐나 보네. 자, m 값이 지금 5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계산이 중간에 잘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다시 깔끔하게 써서 다시 보겠어요. 자, 이제 요거 연립방식 풀어서 요것의 근 이야기인데 저거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인수분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자체 근의 공식을 넣어도 돼요. 자, 근의 공식을 다시 좀 깔끔하게 쓰면 근의 공식은 2a분의지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요것에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m 더하기 2입니다. 마이너스 1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b의 제곱만 요거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통째로 d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건 다 일부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근을 합할 거라서 그래요.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잖아요.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서 x좌표란 건 이것의 근입니다. 두 개가.
이게 근의 공식으로 나오면 두 근이야. 이게 두 근인데 하나는 이거 플러스고 하나는 이거 마이너스란 말이지. 마이너스를 따로 여기다 좀 쓰다면이 마이너스를 밑에다 쓸 거예요. 마이너스 부분을 밑에다가 따로 쓰면 자, 이것이 근이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분리시키면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근인 거예요. 아까 그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이 두 근을 합했을 때가 교점 x좌표 합이 마이너스 3이다. 합한 것이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합했으면 둘이 합하면 그 말이지. 그때 값은 2분의 하고 자, 요거 둘이 합하니까 요것에 2배가 되겠지. 이것에 2배 그 말이야 지금. 요거 둘이 더하면 네. 이거 둘이 더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예. 요 녀석이 두 분의 합인 거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잖아요. 2가 약분되기 때문에 이게 두 분의 합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m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5고요. m 값이 5죠 지금. 자, m 값이 5라고 나온 거예요. 아까 이제 계산이 뭐 좀 잘못되네. m 값이 5라서 m 값 대신에 이제 5를 집어넣으면 아까 계산 잘못해서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아까 나왔나 보네. 그래서 m 값이 지금 5기 때문에 5를 집어넣으면 m 값은 뭐야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3되잖아요.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2다 그 말에.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계산이 좀 잘못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요것이 이제 m 빼기 n 그랬으니까 5 빼기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뭐 7을 그려야 되겠지. 자, 요 값은 이제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가 아니고 7이라고 나옵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어디서 좀뭐 계산 잘못됐네요. 아무튼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 교점을 찾는다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번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 중 폭이 가장 큰 거. 자, 폭이 가장 큰 거. 폭이 가장 크다고 말은 뭐라겠어요? 양수든 음수든 이차항의 개수. 이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거 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이차항의 개수만 보면 이차항의 개수는 x제곱이잖아요. 이차항만 보면 이차항은 2x의 제곱이니까 뭐야?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지. 네, 이차항의 개수만 보는 거예요. 여기 또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여기 이차항의 개수는 2분의 5x 제곱이지. 2분의 5x 제곱이고 5번은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이차항의 개수만 본 거예요. 우리가 이차함수의 폭이라는 건 뭐예요? 개수, 이차항의 개수가 크냐 작냐에 대한 이야기라겠지.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은 요건데 개수가 가장 큰 것이 가장 폭이 좁은 거라고 해서 안시나. 자, 이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녀석이 요 녀석이지.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예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녀석이 가장 폭이 넓은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자, 음수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중에서 폭이 가장 큰 거 작은 거. 자, 폭이 가장 크다. 그러면 이차항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라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요거죠. 지금 5번이 가장 폭이 크겠다고. 절대값이 가장 작을수록 폭이 가장 큰 거라 그랬어요. 반대로 숫자가 가장 큰 거, 4 같은 거, 절대값이 가장 큰 게 폭이 가장 좁다. 이차함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번에 폭이 가장 큰 것은 지금 5번이 되겠죠. 지금 다른 게 없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점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